사랑하는 존귀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목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서울 중부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지난 1월달 사건이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한 것과 관련돼서 그 이후에 허위사실 유포하고 온갖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조민 씨는 명예훼손의 그런 피해를 입고 상당히 많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의 조민 씨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누설 관련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동을 해서 여러분께 오늘 고발 사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고발한 사건인데요. 이제 좀 자세히 알아봤더니 국립중앙의료원인데, 국립중앙의료원 이제 관계 관련 법률이 있는데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단은 특별하게 뇌물죄 관련돼서 형법상 뇌물죄 관련된 사건만 공무원 자격으로 이제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자체 또 관련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은 요번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 조사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조민 씨 관련돼서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한 국립중앙의료원 그 인턴 채용 관련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약 4시경, 오후 4시경 좀 넘어서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사진이고요. 사건의 내용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조민 씨가 2020년 올해 국립중앙 1월 달에, 그렇죠. 1월 26일인가요? 이후에 원서 접수를 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고 나서 2월 27일하고 28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일 조민 씨가 오전에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 관련돼서 면접을 봤다고 하는 조선일보의 최초 단독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8일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 논설위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민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조민을 위해서 올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전공의, 피부과 전공의를 증원했다고 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당히 이와 관련된 다른 언론 방송사의 보도가 있었고, 상당히 사회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큰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이로 인해서 그렇죠, 조민 씨의 개인정보,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원했다는 사실과 면접을 봤다는 또 사실, 그리고 조민 씨의 이름을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가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최초 누설 또는 유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써 벌어졌는데,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조민 씨의 큰 명예훼손과 큰 고통이, 피해가 발생됐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들로 인해서,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이 된 점, 그리고 조민 씨의 명예훼손 등 큰 피해가 발생된 점, 그리고 조민 씨를 위해서 올해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전공의를 증원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이런 행위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의 관계자들이 조민 씨를 위해서 마치 국립중앙의료원에 피부과 전공의를 증원했다고 하는, 그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들에 대한
그 누군가의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또 명예훼손이 됐고 업무 방해가 결과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 조민 씨의 조민 씨가 개인적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한 사실을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채용 관계자가 누군가가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유출 또는 누설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일파만파 사건들이 사실 그대로 보도를 했으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 이후에 아내리 기자의 논설위원회 보도가 나갔고 일부 언론 방송사의 그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예.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고 그로 인해서 올해 분명히 명백한 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조민 씨를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전공의를 증언을 했다고 하는 그런 명백한 100% 허위사실입니다. 조민 씨는 올해 1월 달에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했기 때문에 의사 자격을 이제 갖추고 나서 이제 인턴,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수련입니다. 인턴 과정 1년 차를 시작하고 그 전공 과목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1년을 마치고 내년에 레지던트 전공의 과목, 그 진료 과목을 정해서 전공의 과정을 2년차 내년부터 이제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민 씨는 인턴에 지원을 했는데 전공의 레지던트에 지원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2020년 작년 11월 26일 날 그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그 피부과 전공의를 한 명 증언을 해준 바가 있고 그와 관련돼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공의 조민 씨는 인턴이에요. 인턴 지원했는데 이 당시에는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2020년 11월 26일 날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를 모집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원서 11월 30일에서 12월 2일 수요일까지 원서 접수하고 그 이후에 12월 13일 필기시험을 거쳐서 면접 및 선택 12월 15일 면접 및 선택평가를 마친 후에 작년 2020년 12월 18일 날 그렇죠. 작년 12월 18일 날 국립중앙의료원은 피부과를 포함해서 레지던트 전공의 1년차 레지던트 1년차를 모집 합격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이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자 결과가 나기 전입니다. 의사 자격이 있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민 씨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조민은 인턴을 지원했는데 그 1년 이상이 되는 레지던트 전공의 모집 관련됐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중앙일보 아넬이나 저 보수 극우 적폐 세력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전혀 100% 사실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파렴치하고 뻔뻔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조민 씨를 위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전공의 피부과 전공의를 증언했다고 하는 어떻게 이런 파렴치하고 뻔뻔한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 있을지 상당히 기가 막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민 씨는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해서 이제 막 수련의를 시작하는 인턴을 시작하는 이제 1년차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는 거고 조민 씨가 내년이 갔어야지만은 내년에 2022년도야 돼서야만 전공의 그 진료 과목을 선택해서 레지던트 1년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시기적으로나 그리고 이런 절차상에도 너무나도 자격 현재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런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폐 세력들은 어떻게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사실을 이렇게 짜맞춰 가지고
조민 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됐는지 참 기가 막힐 따름이고요. 단순히 이 개인정보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채용 관계자 누군가가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서 최초 유포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이 안혜리 기자의 논설위원 그런 뭐 논설과 칼럼과 그리고 또 조선일보 지면신문과 그리고 인터넷 언론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보도되고 한, 그리고 나서 국내의 많은 다수의 언론 방송사들이 그 조민 씨에 대해서 상당히 인신 공격을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피해 당사자인 조민 씨,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은 물론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많이 분노를 하시고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으셨을 텐데, 저 적폐 세력들의 이런 기가 막힌 그 명백한 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업무방해도 발생하고 명예훼손도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혼란이 왔었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그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요 관련돼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인정보, 어떤 그 조민 씨의 개인정보를 그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원한 사실, 면접 본 사실, 그리고 이름을 누설해서 발생된 이와 같은 결과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채용 관계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서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2019년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주광덕 의원이 조민 씨의 한영 외고 당시 생기부도 또 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2019년 9월 정도였나? 제가 이제 그것도 사건도 고발했는데 1년여 넘게 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했지만은 한영 외고 관계자는 유출하지 않은 걸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조민 씨의 생기부를 그 열람한 것으로 보여지는 서울중앙지검 그 검사는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뭐 누가 보더라도 아마 검찰 쪽에서 주광덕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충분히 의심되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수사하다 보니까 검찰을 강제 수사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부딪혀서 작년에 참고인 중지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런 기가 막힌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민 씨는 이런 큰 사건에 중대한 큰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이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녀라는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나 또 개인정보법에서 보호하는 그 자유와 권리에 침해당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벌백계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관련자들을, 인턴 채용 관련자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직접 그러한 비밀을,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했는지, 또는 중간에 누구한테 제2, 제3의 전달자가 있었는지까지 끝까지 밝혀내서 이들을 본보기로 아주 엄벌에 처해야지만은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사건은 뭐 간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민 씨 관련돼서 계속해서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돼서도 진정도 제기하고, 추가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협의회 그 이면택 회장에서도 대해서도 3차 고발 진행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고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와 달리 오늘은 좀 날씨가 좀 흐리기도 하고 좀 오후가 되니까 바람이 좀 찹니다. 예, 아직까지도 환절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